반갑습니다. 먼저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천간을 갑을부터 씌워가지고 갑부터 씌워가지고 갑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개까지를 했는데 자,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알아야 될 부분은 갑하고 기하고 합하는 거의 자연적인 관계, 또 경하고 을경 합하는 거의 자연적인 그런 물상관계, 그 다음에 신하고 병하고 신하의 병신합의 물상적인 관계, 그 다음에 임하고 정하고 물상적인 관계인데,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무하고 개의 물상적인 관계를 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기토는 갑하고 만나서 토가 된다. 그 소위는 기토는 구름이고 천상에서는, 갑목은 천상에서는 우레다. 우레이기 때문에 구름과 우레가 만나면은 비가 돼서 그 땅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땅의 토가 기름져 모든 만물을 키울 수 있다고 우리는 각기합토를 했죠. 그러면 여기서 기토의 성질을 한 번 더 되새기 보면은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한 번 더 이야기를 합니다. 기토라는 이 기토는 우리는 유가 장생이 됩니다. 유가 장생이 되는 그 이유는, 유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신유술, 서쪽 태방입니다. 태방은 모택자 택이, 모택자 택입니다. 그래서 이 태방의 못에서 수정기가 올라가는 행상을 가지고 우리는 기토로 합니다. 그래서 그 기토는 이 기토 일간이, 지금 여러분들 중에도 기토날에 태어난 사람이 있으면은 여기에 재가 찾아온다며, 기토의 재라는 것은 임, 개, 해, 자를 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수가 되죠. 이 수가 찾아오게 되면은 수정기가 되어서 하늘로 올라가서 구름이 되어가지고 갑목을, 우레를 만나야 비가 될 낀데, 수정기가 되어서 올라가기 전에 하늘에서 임계 또는 해자라는 빗물이 내려오면 자기가 수정기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자기가 수정기가 못 되고 그냥 날씨가 흐려가지고 비가 내리쁘니까 자기한테는 많은 애로가 일어나지요. 많은 애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딴 집에 가서 철학관에 가가지고 이 기토에서 보면은, 임수가 보면은 정제가 됩니다. 정제가 돼서 좋다고 사업을 하라고 하지만은 또 사실상 이때에 임수가 오게 되면 이 기토는 사업을 못합니다. 왜? 재물 때문에 파손, 송사 이런 각종 애로사항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집에 문의차 온 사람들이 딴 데 가니까 정제가 오가지고 돈이 많이 버린다고 사업을 해라 했는데, 그래 사업을 했으면 잘 됐습니까? 이때는 사업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재물에 대한 파손 또는 송사, 이런 모든 애로가 닥치는데 잘 됐습니까? 그러니까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토는 이 임계 해자를 만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이걸 아시고 다음에 여러분들이 넘어와서 맹주를 간법할 적에도 반드시 여러분들이 참고로 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딴 사람하고 반대로 봅니다. 반대로 보는 건 맞습니다. 왜? 딴 사람들은 이 물상이라는 것을 생각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이 물상을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물상을. 가령 예를 들어서 물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토가 내 일간이라고 봤을 적에 시주에 신유가 있다면은 무토라는 것은 큰 산이다. 큰 고산인데 시주에 신유가 있다면 이 신유는 보석이라. 그렇죠? 금인데 보석 역할을 하는데 이 보석이 이 무토에서 자꾸 판에 놓으면 이 무토는 기운이 허해지지요. 그러면은 자식을 놓고 나면은 자기 몸이 안 아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자기 이 큰 산이 있으면은 이 산에 보석을 캐난다고 돌을 자꾸 캐나가면 산 이 자체가 비어있고 자기 기운이 에너지가 다 빠져나가니까 똑 부러진데 어디 아픈 데는 없어도 온 몸이 매일 아프다는 거예요. 매일. 이것이 우리는 물상을 대입을 시게 된다. 꼭 눈에 보이는 신금이다. 신금은 보석이다. 무토다. 무토는 상관이다. 기토다. 정제다. 이런 어떠한 학문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 언제든지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또 이 역학이라는 것은 자연을 깊이 연구해서 자연의 어떠한 뜻을 이해하지 모르면은 푸는 데는 간법을 하는 데는 많은 차이가 온다는 거예요. 그 많은 차이는 어느 것을 갖다 주느냐? 작게는 개인한테 갖다 주지만은 많게는 크게는 큰 사업을 하는 사장이나 또는 회장 이런 사람들이 그 운세를 한번 잘못 봤을 적에는 그 회사가 깡그리쳐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런 큰 엄청난 것을 봐주는데 그냥 우리가 쉽게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얼갱합금은 갱은 여러분들한테 가을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을에 요 얼은 셋바람이라고 했습니다. 셋바람. 갑은 큰 우레이기 때문에 큰 태풍을 이야기하지만 또 얼은 셋바람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가을이 돼서 하늘에 달이 휘영청하게 떴으면은 그 달의 빛이 아주 맑고 청명하게 빛이 나려면은 하늘에 먼지와 구름이 없어야 되는 것은 사실이죠. 그러니까 하늘에 구름과 먼지를 이 얼이 날려 보내니까 높은 밤하늘에 별과 파란 하늘과 허연 이 달만 있으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얼갱은 합하면은 좋으니까 청풍명월이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병신합수. 역시 갱은 여러분들이 가을철이고 겨울을 넘어갈 수 있는 기간이다. 그 기간에 이 병신이라는 것은 우리는 설이다. 이 설이가 아침에 여러분들 다 촌에 살아서 농촌에 살아서 알겠지만 또 지금도 농촌에 가면 우리가 겨울 가을 늦가을 이렇게 되면은 아침에 서리가 하이 오가 있죠. 똥눈같이 하이 오가 있는데 그 서리가 해가 딱 떠물어서 전부 다 물이 된다는 거예요. 녹아가지고. 그래서 병신합수라는 거예요. 여기서 깊은 어떠한 내막의 이야기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간법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못하는데, 그래서 병신합수라는 거예요. 또 정임합목이라는 것은 합해가지고 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은 우리가 달이다, 그죠? 달이고 임은 우박이라는 거예요. 우박. 그러면 밤에 우박이 만났을 적에, 밤에 우박과 이 달이 만났을 적에 거기에 피어져 있는 것은 나뭇가지에 피어져 있는 그 눈만큼 더 아름다운 게 없다는 거예요. 겨울에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의 한라산이나 또는 태백산이나 이럴 때 여러분들 뉴스 하면서 보면은 가지에 눈꽃이 폈다고 이야기하지요. 그게 즉 이 정임합목을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밤에 그렇게 피니까 이런 거를 가지고 보통 야합이라고 많이 이야기하죠. 야합. 밤에 그렇게 아름다움이 피어 있으니까 야합. 예? 야합. 예, 밤에 멀리 이제 만난다는 것을 야합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이제 무게합 할 차례인데, 이제 개, 무게를 이래. 이제는 개를, 무게는, 무는 우리는 천상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노을이라 그랬죠. 노을 또는 안개 이랬죠. 그 다음에 개는 우리가 이슬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무게합화하니까 합을 하니까 화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슬비와 하늘에 있는 노을이 만났으니까, 그 노을이 만났으니까 필요한 게 뭐예요? 화가 있으면은 무지개가 되죠. 오색 영롱한 7가지의 영롱한 무지개가 된다는 거예요. 무지개가. 그 무지개가 되는 것은 이 무게합이 되지 않으면 무지개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고로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일주가 무나 개가 되고 이렇게 합이 되어 있는 사람은 햇볕이 바짝바짝 빛이 나니까, 천둥이 빛이 나니까 이 머리가 아주 순간순간이 굉장히 잘 돌아간다는 거예요. 바닥바닥하게. 예. 자, 그렇게도 우리는 이 물상을 대입시켜가지고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개수는 음수다. 이 임수는 큰 물이기 때문에 양수지만 또 개수는 또한 음수다는 거예요. 지하에 스며드는 음수라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그 교재를 여러분들이 한번 보면은, 개수는 천상에서는 우로수이고 땅에서는 지하수, 생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땅 밑으로 흐르는 것은, 땅 밑으로 흘러가는 것은 거진 다가 우리는 개수로 본다 이 말이에요. 지하수다. 지하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하수에 대해서 보면은 개수는 지하수지만 해자, 개수는 지하수지만 해와 자를 만나면 이거는 자기가 천간에 개일주로 태어나가지고, 개일간으로 태어나가지고 월지나 월지 연지나 이런 데 해나 자가 있다면은 큰 물이 된다는 겁니다. 그거는 반드시 월이 나야 됩니다. 왜 월을 중요시하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이제는 강의를 들어왔기 때문에 월이 우리는 중요하다는 것을 아시지요. 예. 모든 식물이나 동물이나 사람은 할 것 없이 월이 끼지 않으면 우리가 뭐든지 안 된다는 것을 알지요. 모든 게 우리가 꽃은 2월에부터 피가지고 또는 여름이나 가을 되면 열매를 맺고 다시 한겨울이 되면은 다음 생을 위해서 옹크라들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월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큰 물이 된다는 겁니다. 개수는 신약해도 길명이 많지만 신왕하면 흉명이 많다 그런 건 지하수고 적은 물이기 때문에 적어야 길하지,
이는 큰 물이 되면 개수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흉명이 많다. 이래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개수는 12운성을 보게 되면은 12운성에는 묘가 장생이 되고 신이 사가 됩니다. 그러면은 12운성의 임수는 뭐가 사가 되고 신이 장생이 되는데 여기에는 우리는 어떠한 큰 자연의 어떠한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냐. 자, 임수는 큰 저수지의 물인데 이렇게 뚝을 막아놨어야만이 저수지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뚝 없는 저수지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임수는 묘라는 목은 일단 묘라는 목을 이렇게 지지에서 봤을 때는 이것을 우리는 엄이라고 보았지만은 또 엄을 보지 말고 12운성에 들어가면은 묘라는 것은 갑의 왕이라고 되어 있죠. 갑의 왕이기 때문에 굉장히 왕한 목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왕한 목이 뚝에 이렇게 서가 있다면은 이 목은 목극토지요. 목은 토를 극하니까 이 제방을 극하니까 이 제방이 뚝이 터집분다는 거요. 무너진단 말이야. 무너져 내리니까 이 저수지 역할을 못 해분다는 거죠. 그러면 물이 흘러내리면 나머지기는 조그마한 도랑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임수는 지가 뭐로 보면 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신을 보면은 이것이 우리가 장생이기 때문에 큰 물을 생해 주기 때문에 장생이 되지만, 그러나 개수로 봤을 적에는 지하수니까 모든 나무들이 지하에 있는 물을 빨아때리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하에 있는 물을 빨아때리지 않으면은. 그래서 이 개수는 지하수도 우리가 음수라고 하니까 나무로 봐서는, 이 나무들로 봐서는 자기가 장생이 된다는 거예요. 장생이. 자, 그러면은 이 신금을 봐서는 지가 사가 되는 것은, 신금은 임수에 장생이 되기 때문에 물이 많이 모이면은 이 물은, 개수는 임수로 변해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큰 비가 내려가지고 산으로 가보면은 산에서 계곡에서 출출출 흘러내리는 물은 개수랍니다. 그러나 그 물이 모여가지고 저수지에 들어가 보면 개수라는 것은 없어져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금을 보면은 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개수의 물이 얼마만큼 치밀하고 지독한가를 오늘 여러분들 이 사진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학생들하고 같이 묘이장을 한 거를 여러분들 한번 보고, 영상으로 보고 다시 한번 논하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개수라는 것은 우리가 지하에 스며드는 그 물도 우리가 개수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풍수를 한 관계로 인해 가지고 약 한 3년 전에 어느 묘에 가서 이 묘 안에는 물이 들었으니까 이 묘를 옮겨야 되겠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지금 저와 같이 풍수 강의를 저한테 듣고 있는 분들은 아는데, 그러나 이 강의를 들은 중에도 여러분들이 이 신자진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것은 수가 됩니다.
수가 되는데 여기서 조금 어렵더라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는 있습니다. 가령 우리가 집이 지어졌다면은, 이렇게 집이 지어지고 우리는 이렇게 담장이 있다고 보면은, 내가 집을 지어진 게 여기 자자든 또는 신자든 또는 진자든 간에 이 그러니까는 자자 또는 신자 또는 진자라는 것은 집이 이 방향에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앉아 있다 보면은 요 자자를 앉았다 보면 쳐다보는 향은 정남향이 됩니다. 그러면 정남향을 앉았다고 보았을 적에 이 신방에 또는 진방에 또는 자방에 또는 진방에 이 세 군데 어느 곳이라도 물의 이 개수의 침투가 있으면은 이 가옥 내에는 항상 집안에 습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집안에는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왜 없냐? 습기가 집안에 차게 되면은 그 집이 잘 마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집안에는 곰팡이가 많이 구석구석이 자라나게 됩니다. 그러면 자라나게 되면은 그 곰팡이 속에서 사람이 거주하게 되지요. 거주하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밤에 우리가 조용히 이제는 취침에 들어갔을 적에, 잠을 잘 적에 그 호흡기를 통해서 이 나쁜 곰팡이가 우리 몸으로 침투하게 됩니다. 침투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그 침투한 나쁜 이 곰팡이는 우리 몸에 들어서 각종 병을 유발시키는데, 거기에 우리 사람이 태어나면은 어느 누구든 간에 사람의 몸은 오행에 의하여, 그러니까 오행이라는 것은 목화, 토, 금, 수인데,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목은 간이고 화는 심장이고 토는 이 대장이고 금은 대장이고 수는 신장이지요. 이런 어느 부분에 사람한테는 약한 내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약한 부분을 이 곰팡이는 침투해가지고 그 부분부터 나에게 병을 가져오기 시작한다. 그래가지고 운이 조금 나쁘면은 우리가 그냥 감기를 해서 막 이렇게 약을 먹고 며칠 병원에 다니면 될 것을 이 사람은 입원을 해야 되고, 또는 그냥 뭔가 좀 잘못돼 가지고 위경련이라든지 또는 뭐 대장이 조금 대장염이라든지 해서 넘어갈 거를 이런 사람들은 암이 찾아든다는, 암이. 그래서 그렇게 되면 사람이 일찍 죽고 집안이 돈이 안 모이고, 왜? 약국에다 돈을 갖다 주고 또 아프니까 직장생활을 못하니까 돈이 안 모이는 거 당연하죠. 이런 불행한 일이 온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의심없이 그래놓고 맨날 그 집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우리가 지혜가 부족합니까? 왜 우리 집에는 사람이 자식하고 나하고 이렇게 가족이 왜 자꾸 아프느냐? 한번 아프면은 내 집을 한번 살펴볼 거는 여유를 가져야 되는데, 자꾸 병원에만 댕기는 그것만 하려고 하고, 그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내가 살고 있는 여기가 잘 됐는가 못 됐는가 한번 생각해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문화를 잃어버리고 살은 우리가 큰 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이 간단하나마 내가 3년 전에 그 묘를 보고 묘 안에 물이 들었으니까 이 묘를 옮겨야 된다. 이래가지고 제가 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보세요. 자, 묘가 이렇게 되어 있는 묘인데, 이 묘에 수분이 여기에 들어간 침투한 표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묘를 파보니까 아닐까 다를까 딴 곳은 관계없어요. 딴 데는 물이 안 채인다는 거예요. 딱 이 묘 있는 이 안에만 이렇게 물이 이빠이 차본다는 거예요. 이빠이 가득 차가 있다는 거예요. 이 가득 차 있는 거 여러분들이 요 사진에도 보면은 이 물이 사람의 그 어떤 기름기에 있어는 게 물이 약간 기름기 있어 보이죠. 번뜩번뜩 하잖아요. 그러나 또한 이렇게 하면 우리가 석공하시는 분들이 나를 뭘 할란가 모르겠지만은 또 여기조차도 여기에 보면은 이 돌을 석각을 해놨으니까 물이 전혀 빠져나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물이 그대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가득 차 있습니다. 여보세요. 가득 차 있습니다. 이렇게 해져 있는 물을 자 여기에 우리는 사람이 누워져 있다는 거예요. 이 관 안에 이 석각 안에 사람이 이렇게 누워져 있으니까 여기에 누워져 있는 그 가족은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 가족은 어떻게 되겠냐. 여기에 보면은 여기 조그마한 보이는 이것이 이 부분이 그 사람의 이빨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물을 밖에서를 내가지고 다시 그 유골을 접한다는 거예요. 유골을 들여내가지고 이렇게 좋은 곳을 옮겨주는데 지금 왜 그러면 이런데 이렇게 물이 엄연히 들어갈 수 있는 걸 알면서 썼더냐? 그것은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에 우리가 그 강치를 당하면서 우리 문화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엉뚱한 데 이런 데 써서는 되지 않을 곳에다가 우리는 조상을 묘셨다는 것이 유감이라는 겁니다. 묘셨다는 것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도 어느 곳에 묘지를 보고 온데 거기는 서울에서 연락이 오가지고 제가 그 묘를 찾아가지고 봤는데 그 묘도 지금 밤에는 이런 현상의 물이 꽉 차 있는 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딴 곳을 옮겨야 되겠다고 일단 이야기는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개소라는 어떤 음수는 어떠한 조건만 갖춰진다면은 어디든지 파고 들어와서 거기서 조그마한 웅덩이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집,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은, 촌에다가 보면은 가든을 지어 놨습니다. 가든을 짓고 농촌에 가면 전원주택을 짓는데, 그 짓는데도 그 전원주택 안에, 이 담장 안에, 요런 데다가 물을, 그 가든을 지어가지고 물로 가지고 조경을 한다고, 요런 웅덩이를 판다면은 그 집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거기서 살지를 못하고 가든을 해도 장사를 해도 못하고 뛰쳐나와야 되고 또 사람이 아프고 전원주택의 그 딴 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지혜입니다. 지혜. 그게 뭐냐 하면은 즉 이걸 가지고 우리는 풍수라고 하는데 풍수 이 자체도 우리는 이 동양역학에 다 안에 포함된 겁니다. 예. 그래서 풍수라는 이 자체가 먼저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바람과 물입니다.
이 물이 어떻게 집안에 침투되느냐, 바람이 어떻게 이 집에 침투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집의 길과 흉이 나눠지는 것이지, 이 바람만 들어오고 물 안 들어오면 괜찮습니다. 그러면은 혹시나 이 또 방송을 듣고 있는 시청자들이나 또는 여러분들도 그러면 선생님 저 중국 같은데 땅이 넓은 곳에는 그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런 넓은 곳에는 우리가 이런 넓은 평지는, 넓은 평지는 바람을 안 봅니다. 왜? 평지에 부는 바람은 양풍입니다. 양풍은 우리 사람에게 해를 가하지 않습니다. 양풍은 엄풍입니다. 엄풍. 엄이라는 것은 우리나라는 산이 많기 때문에 산줄기를 타고 내려오는 이 엄풍은 사람에게 굉장히 길과 흉을 딱 나눠줍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양풍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무엇을 보느냐? 물만 보면 됩니다. 물만. 그래서 지금도 중국 같은 데도 보면은 그 경제의 중심지가 1900년부터 그 아편 전쟁부터, 아편 전쟁에 중국이 져가지고 그것을 띄준 것이 상해지요. 그 상해는 중국의 그 큰 대륙 중에도 상해가 최초 발전이 되어 온 것이 상해의 그 항포라는 그 강 아닙니까? 강이 이렇게 태극수로 이렇게 흘러나가잖아요. 이런 곳이 지금 우리 부산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 곳은 이야기를 내가 못하겠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송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못합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는 해줬습니다. 꼭 그와 닮은 곳이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투자한 사람들은 다 돈은 다 버렸죠. 자, 그렇게 해서 이 개수라는 것은 땅 밑에서도 그만큼 치밀하게 파고들면서 자기의 일에 흐른다는 거예요. 임수라는 것은 위에 고여있는 큰 물만 이용하지만 개수는 지지에 땅 밑에도 고여서 흐르는 것도 우리는 개수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청간인 갑을병정, 이 청간인 갑을병정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갑을병정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우리는 이 임계까지 이제는 끝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이 안에도 여러분들한테 그 설명해야 할 부분이 아직까지 엄청 실이 많습니다. 물론 뭐 청간인 갑을병정 무기갱신인계 이것만 가지고도 여러분들하고 1년을 강의를 해도 모자라는 것인데, 그러나 대강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꼭 알아야 할 만한 것만 여러분들하고 강의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는 청간을 했는데 이제는 여러분들하고 지지라는 것을 한번 하도록 합시다. 지지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지요. 청간은 우리는 혼이라고 했으니까 하늘을 뜻하지요. 하늘을 뜻합니다. 그러니까는 하늘에서 논한 것을 천상에서는 뭐가 되고 땅에서는 뭐가 되는 것을 이제는 하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논했고,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물건입니다. 그 기운입니다. 하나의 이 기운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기운인데, 그걸 가지고, 그 기운을 가지고 우리는 갑을병정 무기갱신인계로 나눠 본 겁니다. 여러분들 그 알다시피 먼저도 이야기했지만 이 병화라는 것은 태양이라고 그랬지요. 태양인데 이 병화를 뭐라고 합니까? 태양은 만생물의
색상의 욕심을 부여했고 만생물에 색상의 욕심을 부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 지구상에 있는 식물, 빨간 꽃이 피어, 흰 꽃이 피어, 노란 꽃이 피어, 뭐 분홍 꽃이 피어, 또는 잎이 파란색이요, 붉은색이요, 흰색이요 하는 것이라든지, 또 사람에 가서는 흰 얼굴이라든지 검은 얼굴이라든지, 또는 자기가 입고 있는 빨간 옷이라든지 검은 옷이라든지 하는 그런 어떤 색상의 욕심을 병화는 부여했고, 그 다음에는 무엇을 했냐? 혼백을 담아주었다는 거예요. 혼백. 정신과 육신을 담아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천간에서 잘 아셨지만은 또 이 병화라는 것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또 천간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또 그 기운은 갑의 기운, 그러니까 목의 기운, 을의 기운, 화의 기운, 토의 기운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지는 뭐냐? 땅지자입니다. 말 그대로 땅지자입니다. 땅지자에 이 지자라는 것은 원래 한문사전에 찾아보면 지탱할 지자입니다. 가지 지자가 아니고, 가지 지자는 우리가 여기에 목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목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하늘과, 그러면 이는 하늘은 간이니까 기둥간자가 되겠죠. 큰 기둥에 가지가 옆으로 있어서 이것이 지탱해 줄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지지는 땅에 있는 이 하늘을 받쳐주는 지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가지고 백이라고 했죠. 백. 백이라 했죠. 그래서 우리는 천간과 지지를 가지고 혼백 이랬죠. 그리고 혼은 우리한테 보이지 않지요. 혼은 즉 정신이 되지요. 보이지 않지만 백은 여러분들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병화는 혼백을 담아주었다. 정신과 육신을 주었다, 이 말입니다. 예, 무엇이든 것이든지 다 그렇습니다. 인간을 비롯해서, 그러나 식물도, 그 식물도 혼이 있습니다. 혼이 있고 식물의 줄기가 있듯이 혼과 백을 담아주었습니다. 물론 동물은 두말할 나이도 없고 사람도 두말할 나이도 없죠. 그러나 식물조차도 우리 이 병화라는 이 하늘의 태양은 그 식물에도 혼을 주었고 백을, 육신을 주었다는 겁니다. 자기 줄기, 가지를 주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지지를 이제는 공부를 해보면, 지지는 역시 여러분들하고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그러면 이 지지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떠한 물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는 수요, 축은 토요, 인은 목이요, 묘도 목이요, 또는 진은 토요, 사는 화요, 또 미는 토요, 신은 금이요, 또 술은 토요, 수라는 것을 눈에 보이는 것인데, 그러면 이런 것은 어떠한 천간과의 활동을 받쳐주느냐 하는 것을 지금 이 지지에서 여러분들하고 이제는 연구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요? 지라는 것은 한마디로 지띠라 합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지띠라면 모든 것은 우리가 시간을 따질 적에 갑자시 또는 갱자시 또는 무자시, 임자시, 뭐 병자시, 자시이라면 지는 항상
지라는 것이 자시에 먼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웃음소리도 지가 최고로 먼저 온 것은 뭐 소 덩어리를 타고 가지고 소 앞에서 탁 뛰내려서 지가 먼저 왔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지라는 것은 우리가 시간상을 보면은 23시에서 01시까지가 우리는 자시를 봅니다. 그래 여기에 보면은 뭐 조자시, 야자시 있는데 요거는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이 각자 연구하기를 하고 여기에 보면은 반을 잘라 가지고 우리가 공공시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4일이고 요거는 5일이 되지요. 자시는 요렇게 걸쳐져 있습니다. 그 전날과 그 다음날과 걸쳐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자시는 왜 지가 들어가야 되냐면은 지의 앞발은 4개입니다. 4개고 뒷발은 5개입니다. 지의 동물은. 그래서 모든 동물 중에 앞발은 4개가 되고 뒷발은 5개 되는 것은 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를 표해서 자수를 넣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는 눈동자가 없고 밤에 빛을 내서 활동을 잘 합니다. 그래서 지는 죽으면은 눈을 감지를 못합니다. 지의 동물은. 지라는 것은 죽으면은 눈을 감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발이 4개, 뒷발이 5개 이렇게 되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하는 이 띠도 다 그 계절에 맞게끔 또는 그 시간에 맞게끔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또한 자수라는 것은 이전에 이 동물에 대해서 한번 논해봤고 자수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는 땅입니다. 하늘에 있는 우리가 하늘에는 이설비고 천상에서는 뭐 이런 기고 그런 게 아니고 지금 땅으로 논하는 겁니다. 자수라는 것은 양성적 근본 동기는 물질의 세계를 열어주고, 예. 양성적 근본 동기라. 자수는 근본 동기입니다. 근본 동기는 물질의 세계를 열어주고 자수로서 개천으로 시작하였으니 엄중일량 시생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지지는 천간과 지지는 확연하게 나누어줘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물이라는 물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표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